네, 이번 시간은 6단원 증가감소와 극대극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크게 이제 세 가지 단원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가 증가감소, 두 번째 극대와 극소, 세 번째가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그치? 니들이 결국은 뭐야? 도함수 활용 단원이니까 결국 도함수를 통해서 논의를 해볼 수 있겠다는 얘기야. 자, 그 첫 번째로서 이제 증가감소와 도함수와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려면 먼저 증가감소의 의미부터 보셔야겠다. 그치? 자, 증가의 의미가 뭐라 됐냐면, 일단, 눈으로 직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함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증가한다 그러지? 그지? 그럼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x 값이 어때요? 커질수록, x1, x2 이렇게 x 값이 커질수록, 그에 따른 y 값, fx1과 fx2 크기 비교했을 때 어때? x 값이 큰 놈이 y 값도 더 커지지. 그지? 아, 이걸 증가라고 했구나. 그럼 반대로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라면, 그지? x 값이 x1에서 x2로 커졌는데도 함수 값은 반대로 어떻게 되니? 더 작아졌지. 그지? 아, 그래서 증가 감소를 뭘로 표현할 수 있겠다? x 값의 변화에 따른 y 값의 변화로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지?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자, 함수 y는 fx가 어떤 구간에서 어떤 구간의 어떤 임의의 x1, x2를 잡았을 때, 그지? 그래서 만약 x1보다 x2가 더 큰데 그때의 함수값을 비교했더니 fx1보다 fx2가 더 크더라. x가 더 클 때 y값도 더 커지더라. 그러면 이 함수는 뭐 한다 그런다?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만약에 x1보다 x2가 더 큰데 함수값을 구해봤더니 fx1보다 fx2를 비교했더니 fx1이 더 크더라. 그지? x가 더 커질수록 함수값은 반대로 더 작아지더라 하면 아, 이 함수는 이 구간에서 뭐 한다? 감소한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오케이? 자, 증가 감소는 이겁니다. 정의가. 아까 그래프로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자, 이렇게 그리려면 우리가 어떤 함수의 구간에서의 증가 감소를 따지려면 당연히 뭐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아, 네가 위로 올라가고 있으면 증가한다.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로 내려보고 있으면 감소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경우라면 이 정의처럼 모든 x값, 그 구간에 있는 모든 x값에 따라서 함수값의 크기를 비교하셔야 되는 거잖아. 비교하셔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실제로 불가능하잖아. 구간에 있는 모든 x를 어떻게 더하게 내 무한개의 x값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자, 우리가 만약에 주어진 함수가 뭐 하나 가능하다면 미분 가능하다면 미분 개수를 통해서 증가 감소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야. 그치? 자, 봐봐요. 요런 함수가 있어. 아까 뭐였냐? 증가하는 함수잖아. x가 커질수록 y도 커지니까. 자, 그때의 미분계수를 한번 볼게. 미분계수가 뭐야? 다른 말로 접선의 기울기지. 그러면 증가할 때는 보니까 접선을 자 옮겨가면서 그어도 접선의 기울기는 항상 뭘로 나오니? 양수인 값이 나오지. 반대로 어떤 함수가 감소함수래. 감소함수면은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때요? 접점을 옮겨가면서 그려봐도 접선의 기울기는 변화는 하지만 다 어디서 변해? 음의 값을 가질 거 아니야. 그치? 직관적으로 보여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증가 감소가 번갈아 나타나는 경우 그걸 한번 볼게요. 자, 이때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보시면 이쪽은 증가하는 데인데 자 뭐야? 계속 접선의 기울기는 양의 값을 갖는 거고요. 그지? 이쪽은 감소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 다 어떻게 나오니? 그렇지, 음수로 나오겠지. 아, 만약에 주어진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우리는 뭘 가지고요? 그 접선의 기울기, 즉 미분계수의 부호를 가지고 증가 감소를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야. 그치? 자, 방금은 그래프를 가지고 직관적으로 봤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그치? 자, 식으로도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만약 y는 fx라는 함수가 그치?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어디서 많이 본 거지? 그치? 평균값 정리의 전제지. 자,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하다면 그지? 요 구간에 속하는 그지? 이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두 점을 잡을게. 임의의 두 점을 잡을게. 그걸 x1과 x2라 그러자. 그때 x2가 더 큰 놈이라 할 때. 그지? 그러면 당연히 전체 AB 구간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면 여기 있는 요 구간 x1과 x2 사이의 구간에서도 당연히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겠지. 그럼 뭐야? 평균값 정리가 성립하겠네? 그래서 x2 빼기 x1분의
fx2 빼기 fx1이 바로 두 구간의 평균 변화율이 될 거고요. 평균값 정리해서 너랑 같은 값을 갖는 f'c의 값이, 그치? 그런 c가 어디에 존재하겠니? 열린 구간 x1, x2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겠지. 그치? 오케이. 근데 자, 만약에 이때 f 프라임 x가 주어진 구간에서 항상 양수라고 생각해보자. f 프라임 x가 항상 양수래, 이 구간에서. 그럼 당연히 앞에서 봤던 요 f 프라임 c도 그 구간에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너도 뭐겠냐? 0보다 크겠지. f 프라임 c도 0보다 크겠지.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뭐냐? x2 빼기 x1분의 fx2 빼기 fx1이라는 평균 변화율도 당연히 뭐겠니? f'c랑 같다고 그랬으니까 네가 0보다 크면 너도 0보다 크겠지. 그럼 이때 분모가 뭐니? 분모는 당연히 x수가 크니까 분모는 무조건 양수겠지. 큰 놈의 장을 뺐으니까. 그러면 네 f'c가 양수니까 분모가 양수니까 분자도 뭐가 되니? 양수가 되겠지. 따라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fx2에서 fx1을 뺀 게 양수고요. 그래서 fx2가 fx1보다 크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뭘 가정했니? 그치? 그 구간에서의 도함수 값, 미분계수의 부호가 항상 양수라면 따라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구간에서 함수는 뭐한다? 증가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도 하면 되겠네, 그지? 반대로도 만약에 f'x가 뭐라면 그 구간에서 음수라면 그러면 x2 빼기 x1분의 fx2 빼기 fx1이 결국 누구랑 같고요? f'c랑 같고요. 그 구간에 속하는 c에서의 미분계수도 당연히 음수겠지. 그럼 이때도 분모가 뭐기 때문에? 분모가 여전히 양수기 때문에 네 값이 음수가 되려면 분자인 네가 뭐가 되니? 음수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fx2 빼기 fx1이 0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래서 fx2가 fx1보다 작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뭐야? 감소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x값이 x2가 더 큰데 함수값은 더 작으니까 너는 뭐야? 감소한다는 결론이 나온 거야. 너는 증가하는 거고. 그치?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하는 함수가 만약에 fx가 뭐라면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주어진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우리는 그 증가와 감소를 뭐 가지고 그지? 그 구간에서의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그 구간에서 f'x가 항상 0보다 크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함수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f'x가 0보다 작다면 우리는 이 함수가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치? 그렇게 되면 증가 감소의 판단은 어떻게 돼? 그치? 좀 더 쉽게 도함수의 부호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도함수의 부호. 0보다 크냐 작냐 가지고 판단하는 거라고. 됐지? 얼마나 편리해졌냐? 그치? 자, 그 다음 우리가 무슨 얘기를 또 할 거냐면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하는지 한번 볼게. 어떤 함수가 그치? 주어진 구간에서 증가한다면 그 여기지 f'x 항상 0보다 크다가 성립할까 하는 거야. 요놈의 역도 성립할까 하는 거야. 증가한다면 f'x가 0보다 크고요. 만약에 함수가 감소한다면 그때 도함수가 0보다 작다 성립할까요? 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야.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그래요? 자, 밑쪽에 좀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지울게요. 살짝 이건 책에 다 있는 거니까. 자, 왜 그러냐면 대표적인 판례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y는 x의 세제곱을 한번 그려볼게. 이놈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지? x축, y축 이렇게 있으면 자, x 세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모양이 이게 돼. 이런 그래프 생기지? 그치? 그러면 이놈은 자, 누가 봐도 어때? 계속 증가하고 있지? x값이 클 때마다 y값도 커지고 있으니까 너는 실수 전체 구간에서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근데 그때 너의 미분계수를 한번 볼게. 자, 여기서는 뭐야? 양수지? 여기서도 뭐 나오니? 양수지? 근데 중간에서 뭐가 잠깐 되니? 여기서 중간에서 미분계수가 얼마 나와요? 0이 나옵니다. 그치? 미분 쳐봐. y 프라임은 3x 제곱이고요. 그럼 0에서의 미분계수는 얼마니? 0 나오잖아. 그치? 중간에 뭐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
그 도함수 값이 0이 되는 그런 점이 나옵니다. 0에서. 오케이? 중간에 도함수 값이 0이 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너 실수 전체에서 0인데 증가하는데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데 그 도함수의 변화를 보니까 0보다 큰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0이 되는 것도 나온다는 얘기야. 따라서 증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f'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틀린 거야.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치? 증가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야?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섞여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반대로 감소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f'x가 0보다 그 구간에서 작거나 같다라고 말하셔야 된다고. 자, 정리해 볼게요. f'x가 0보다 크면은 증가한다고 무조건 말할 수 있어요. 0보다 크니까 당연히. 근데 어떤 함수가 구간에서 증가한다고요? 그러면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해야 된다. 같은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f'x가 0보다 작으면 주어진 구간의 함수는 감소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함수가 구간에서 감소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f'x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하셔야 된다고. 알겠지? 자, 이때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요 같은 경우도 있지. 요렇게 증가하다가 수평으로 쭉 가다가 다시 이렇게 증가할 수 있겠지. 자, 이 경우도 여기서 뭐가 나오니? 여기서 f'x가 얼마 나오니? 0 나오지. 근데 너는 지금 봐봐. 구간 전체에서 증가하냐? 아니잖아. 증가는 x가 클 때 계속 커지는데 요 녹색으로 핑크색으로 칠한 부분은 증가하지 않지. x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y값에 대한 변화는 없잖아. 그럼 이 함수는 증가한다고 말할 수가 없지. 선생님 둘 다 f'x가 0이 되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 너는 증가고요. 너는 증가가 아니라네. 왜? 자, 왼쪽 거는 그지? f'x가 0이 되는 게 나오지만 그런 x가 몇 개 존재하는 거야? 한 개, 딱 한 군데. 좀 더 확장시켜 말하면 유한계, 셀 수 있을 만큼의 점에서만 0이 되는 게 나오는 거야. 근데 너는 f'x가 0이 되는 x값이 몇 개 있어요? 저 길이만큼 있지. 저 길이에는 실수가 몇 개 들어있어요? 당연히 무한계의 x값이 들어있겠지. 오케이?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래, f'x가 0이 되는 값이 포함되어도 증가하는 데는 지장을 주지 않아요. 근데 다만 그 0이 되는 x값이 하나, 그치? 하나씩. 그럼 그런 게 여러 개 나타나면 당연히 그래도 유한계 존재하겠지. f'x가 0이 되는 값이 유한계 존재할 때에만 그놈을 포함했을 때도 여전히 증가한다 말할 수 있는데 f'x가 0이 되는 x값이 무한계 존재하는 경우, 즉 x가 쭉 올라가다가 잠깐 0 되는 건 상관없지만 쭉 어느 정도 일정하게 0이 되는 구간이 쭉 나와버리면 그 사이에서 x값은 무한계 존재할 것이고 그럴 때는 증가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요. 그지? 그럼 이미 여기서 증가한다, 감소한다 말했기 때문에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로 표현하는 거고요. 말 안 해도 그 속에는 무슨 뜻이 있어? 0이 되는 x값이 몇 개 존재하고 있겠다. 유한계의 x값이 존재하고 있겠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라고요. 그치? 자,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f'x가 0보다 클 때는 증가고요. 증가한다는 조건을 받았을 때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문제 푸는 데는 네가 핵심이니까.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함수의 증가 감소의 정의를 따져봤고요. 만약에 그 함수가 뭐라면 그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그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증가 감소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됐지? 자, 그럼 실제로 문제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번 보시면 자, 다음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라고 했어요. 그치? 자, 그럼 한번 어떻게 돼? 너 몇 차? 다항 함수잖아, 3차 함수. 그치? 다항 함수는 말 안 해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따라서 너의 도함수를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볼게요. f'x는 얼마 나오니? 3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옵니다. 됐지? 자, 그럼 우리가 뭐 할 거니? 증가 감소는 그 도함수의 부호를 보는 거잖아. 너의 부호를 볼 거라고요. 네가 언제 0보다 크고 네가 언제 0보다 작고 또 네가 언제 0이 되는지가 궁금하다고요. 그럼 네 방정식의 실근을 그치? 구해야 되니까 너라는 방정식의 실근을 구해야지 x축과의 교점 즉 0이 되는 값이 구해지니까 먼저 인수분해를 하셔야겠네. 그러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아하, f'x의 그래프는 x축에서 어디서 만나겠어요? 마이너스 1과 1에서 만납니다. 그때 0이 됩니다. 그럼 언제 0보다 크고 언제 0보다 작은지 보려면 그치, 너 f'x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돼요. 자, 그럼 그려볼게요. 이게 x축, 이게 y축. 자, 이렇게 있을 때 그래프 굳이 y축이 필요 없겠네, 그지?
자, 이랬을 때 x축과 어디서 만난다고요? 그치?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만난다고요. 마이너스 1과 1에서 만난다고요. 그럼 이렇게 그려주면 너는 포물선이니까 아래 볼록한 포물선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여기 얼마고요? 마이너스 1 될 거고요. 여기서 얼마야? 1이 되겠지. 이렇게. 됐지? 자, 이렇게 누굴 그래프를 그린 거야? f 프라임 x의 그래프를 봤더니, 그렇지? 언제 0보다 크니? 요쪽에서 f 프라임 x의 값이 0보다 크고요. 요쪽에서는 0보다 작고요. 여기서는 0보다 크겠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표시해 주면 언제 0보다 크고 언제 0보다 작고 언제 0보다 큰지 나오는 거야. 그럼 뭐 하는 얘기겠어?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뭐 하겠냐? 증가하겠지. 따라서 증가는 언제 한다? x는 뭐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 또 언제 나오니? 0보다 큰 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크니까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감소는 언제 하니?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니까 x가 마이너스 1하고요 1 사이에서 감소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되겠지? 자, 여기서 하나 더. 자, 이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분명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증가하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증가할 거라고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계속 증가할 거라고요. 어디서 감소하니? 여기서 감소하지. 그지? 근데 중요한 거는 어디? 그 둘이 딱 경계가 되는 이 지점 말이야. 자, 요 지점은 f'x가 얼마가 되는 지점이 0이 되는 지점일 것 같은데 일단 자, 증가와 감소가 딱 바뀌는 저 지점은 증가 감소하는 구간에 포함을 시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지? 정답은 없어요, 사실. 책마다 좀 설명이 달리 가고 있어요. 왜? 아직 그게 대해서 어떻게 통일하자는 합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치? 어떤 책은 증가하는 구간을 구하라, 감소하는 구간을 그랬을 때, 여기 경계가 되는 점은 다 빼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책은 경계가 되는 점도 다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학의 샘 교재에서는 요 구간도 다 어때? 포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선생님 방금 뭐라 했냐? 증가하는 구간을 찾을 때 어떻게 됐니? 요렇게 그치? 0이 되는 마이너스 1 되는 점하고 1이 되는 점도 다 포함을 시켰어요. 감소하는 구간에도 어떻게 했냐? 다 포함을 시켰지. 그치? 그래서 이 경계가 되는 부분은 증가하는 구간에도 감소하는 구간에도 다 써주시도록 할게요. 적어도 이 책을 공부하는 동안에는. 그리고 정확한 거는 어떻게 돼? 학교 교과서랑 수업 때 선생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를 잘 듣는 게 중요하겠죠. 그게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우리 책 보면 무슨 얘기했냐면 요렇게 쌤처럼 그래프를 그려서 해야 되는데 뭘 할 수도 있다. 그치? 증감표라는 표를 그릴 수도 있다는 얘기야. 요렇게 자, x 값을 쓰고요. f 프라임 x를 쓰고요. fx를 쓰도록 표를 만듭니다. 그리고 x에는 f 프라임 x가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x 값을 마이너스 1하고 1을 적어 주시고요. 그들 사이에는 숫자들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점 3개를 찍어 줍니다. 자, 그다음 f 프라임 x는 여기와 여기서는 0이 되겠지. 그다음 여기서는 뭐니? 그래프 보시면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고요. 플러스겠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 줄에는 뭐 쓰냐면 그렇지. 플러스니까 여기는 증가한다는 의미에서 화살표를 위로 그어 주시고요. f'x가 마이너스니까 여기서는 감소한다는 거고요. 다시 플러스니까 증가한다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필요하다면 함수값들을 계산해 넣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때 함수값들을 계산해 넣습니다. 이거 이제 뒤에 극대극소를 배우면 또는 최대차수를 배우면 여기 함수값들을 적게 되어 있어요. 됐지? 일단은 이렇게 표를 그릴 수 있고요. 이런 거를 우리가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는 표라고 해서 증감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나 대부분의 책들에는 증가 감소 판단할 때 이렇게 다 증감표를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증감표 필요 없잖아요. 위에서 봐봐요. f'x의 그래프만 그려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표를 그리면서 시간을 낭비할 이유는 없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실전에서나 수능에서는 이런 거 표 안 그려요. 그치? 그래프만 가지고 바로바로 해결을 하셔야 돼. 시간 없으니까. 근데 내신에서는 이해가 좀 달라요. 작년에도 그렇고요. 과거에도 그렇고 서술형 나왔을 때 서술형 풀이 과정 중에서 증감표가 빠지면 감점을 시키는 경우가 자주 있었기 때문에 자, 시험 때는 반드시 선생님한테 확인해서 증감표를 그려야 되는지 아닌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운 단계니까 그치? 몇 문제 정도는 증감표를 한번 그려서 푸는 연습도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 문제 풀 텐데 두 번째는 뭐니? 4차 함수네. 그럼 또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하면 몇 차 함수 나오니? 3차 함수가 구해지겠다. 그지? 3차 함수가 구해지겠는데 자, 당연히 뭐 해야 되는 우리가 도함수를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
그러면 당연히 인수분해를 하셔야겠지. 마이너스 4로 묶어내고 x로도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2고요. 마저 인수분해 하시면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로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그럼 x축과 어디서 만나냐? 0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에서 만납니다. 됐지? 자, 근데 우리가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념을 그리는 법을 안 배웠잖아. 자,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지? 자, 우리가 뒤에서도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겠지만 그때 그리는 거랑 지금 도함수의 그래프로서 3차 함수를 그리는 거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왜? 관점이 달라요. 지금 도함수는 그 값이 0보다 크냐 작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치? x축과 어디에서 만나고요. 언제 x축보다 위로 그려지고 언제 x축의 아래쪽에 그려진지가 중요하다고요. 그치? 증가 감소 극대극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x축을 기준으로 언제 위로 언제 아래쪽에 그래프를 그리는지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방금 뭐 했냐? f'x를 인수분해해서 x축과의 교점을 찾았지. 그치? 그럼 교점을 찾았으면 그 교점을 지나도록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제대로 그려야 되잖아. 그 그리는 방법을 설명을 할게요. 자, 예를 들어 볼게. f'x를 구했는데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x축과 어디서 만나요? 1에서 마이너스 1에서도 만나고 0에서도 만나고 1에서도 만나겠지. 자, 그 다음에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자, 그래프를 오른쪽 위에서 그릴 것인가 아니면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할 것인가에 따라서 당연히 그 이후의 모양들이 다 달라지겠지. 그걸 결정하는 게 뭐냐면 이 최고창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치? 자, x가 엄청 큰 값이 들어가면 당연히 그때의 함수값의 부호는 최고창의 부호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겠어? x가 예를 들어서 1000이나 만 또는 무한대를 쳐넣으면 그치? 뒤에 있는 차수가 낮은 것보다는 최고창에 의해서 함수값이 결정될 것이고요. 최고창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그치? 오른쪽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는 어떻게 나오겠어?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지. 반대로 최고창 개수가 양수면 그치? 오른쪽 끝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도 뭐를 나오겠어? 플러스로 나오겠지. 그래서 최고창 개수의 부호가 플러스면 오른쪽 위에서 최고창 개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오른쪽 아래에서 그래프 시작합니다. 자, 니놈은 지금 어때? 마이너스 3이니까 오른쪽 아래 시작합니다. 그 다음 어딜 지나요? 마이너스 1도 지나고요. 그 다음 또 어디 지나야 돼? 0도 지나야 되고요. 또 어디 지나야 돼? 1도 지나고 0도 지나고 마이너스 1도 이렇게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되겠지? 자, 그 다음 살짝 볼게. f'x를 구했더니 이 정도 차수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2x x-1의 제곱 이렇게 나오더라. 됐지? 그럼 x축과 어디서 만나니? 0과 1에서 만나잖아요. 0과 1에서 만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려야 돼? 당연히 이렇게 그리고요. 0이 있고 1이 있겠지. 자, 그 다음 최고점 개수 양수니까 오른쪽 위에 시작하고요. 자,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x-1의 제곱이잖아. 그지? 제곱이면 무슨 근을 갖는 거야? 1에서 중근을 갖는 거지. 중근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 접해야 되니까 1을 지나가지 않고요. 1을 치고 튕겨서 갈 거예요. 그 다음 다시 0을 지나야 되니까 여기서 또 방향을 틀어서 0을 지나도록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그치? 자, 마지막 여기까지 볼게. 만약에 도함수로 그랬더니 f'x가 마이너스 2 x제곱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더라. 그럼 x축과 어디서 만나니? 0과 1에서 만나지. 그치? 그 다음 최고점 개수는 뭐니까? 마이너스니까 오른쪽 아래 시작할 거라고요. 자, 근데 쭉 가는데 1을 지나야 되는데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야. 자, 세제곱은 홀수제곱이지. 홀수제곱이면 자, 그래프가 3중근을 갖기 때문에 그래프가 튕기는 게 아니고 그대로 지나갑니다. 그치? 홀수제곱일 때는 그래프가 그대로 지나가고요. 자, x제곱은 여기 제곱이지. 짝수제곱이지. 그럼 0에서는 어떻게 된다? 튕기시면 된다고 이렇게. 자, 도함수 그래프 그린 요령 정리합니다. 자, 먼저 도함수를 구했으면 그걸 인수분해서 x축과의 교점을 먼저 찍어 주십니다. 자, 찍은 다음에 그치? 최고차항 개수를 보고요. 최고차항 개수가 뭐라면 양수라면 오른쪽 위에서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라면 오른쪽 아래에서 그래프를 시작하고 그때 차수가 이것처럼 뭐면 짝수 차면은 해당되는 x값에서 그래프는 통과하지 않고 튕겨 주시고요. 그치 뭐야? 지수가 홀수라면 뭐야? 그 점을 지나되 튕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통과한다는 거야. 오케이? 지수가 홀수면 통과하고 짝수면 튕겨.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증가감소를 무리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됐지? 자, 정리하시고요. 꼭 하셔야 돼. 계속 할 일이 지금부터 계속 야 미분해서 도함수 그래프 그리고 그걸 통해서 fx 그래프도 그릴 거야. 오케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지울 텐데 생각이 안 나는 친구들은 저 스탑 시켜놓고 정리를 하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래 도함수 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x가 어디서 만난다고요? 마이너스 루트 2에서도 만나고요. 0에서도 만나고요. 루트 2에서도 만납니다. 자, 그 다음 최고참 계수가 음수니까 어디서 그려요? 그렇지, 오른쪽 아래에서 그려서 자 개수가 모두 차수가 모두 얼마야? 1이지. 그럼 그대로 다 통과해 주시면 돼. 루트 2 통과고요. 0 통과고요. 마이너스 루트 2 통과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지. 자, 그래놓고 나니까 어때요? 부호가 판단이 가능했네. 여기는 도함수 부호가 양수, 음수, 양수, 음수가 나오겠네. 그치? 그럼 굳이 증가표 안 그리더라도 자 증가는 언제 하니? 증가는 플러스 나온 x는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포함해서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 또 언제 증가하니 플러스는? x는 0 이상 루트 2 이하일 때. 감소는 또 언제 나오냐? x는 마이너스 루트 2 이상 0 이하. 그리고 x는 루트 2 이상.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제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지금 한 내용이. 자, 그럼 넘어가셔가지고요. 여기 자 너네 교재도 아마 문제 있을 텐데 여기 뭐라 됐냐? 증가하는 구간이 이렇게 표현돼 있지. 무슨 구간이야? 열린 구간이지. 오 선생님 아까는 증가하는 구간에 2랑 5도 포함시킨다면서요. 그치? 증가 감소가 딱 바뀌는 그 경계가 되는 값은 증가하는 구간에도 감소하는 구간에도 다 포함시키자면서요. 그치? 새로 이제 개정된 책에는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닫힌 구간으로 바뀌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우리 지금 파워포인트 자료도 그렇고요. 이전 교재는 다 열린 구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락가락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경우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가시면 돼. 아 열린 구간은 좋네요. 아 그러면 증가 감소의 경계가 되는 구간은 포함을 안 시켰구나. 닫힌 구간 됐네. 아는 포함시켰구나. 그럼 그 시킨 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그 문제를 풀 때도. 그치? 그럼 증가하는 구간이 된 얘기 다른 말로 뭐니? 그치? 증가한다는 얘기는 f'x가 어떻게 되니? 증가한다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세워야겠지? 그치? 너 부등식의 해가 자, 닫힌 거랑 바꿨을 때 얘기야. 너 부등식의 해가 바로 뭘로 나온다? 2하고 5로 나온다는 얘기지. 되겠지? 그러면 당연하게 f'x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인데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을 풀면 당연히 이차함계수로 양수로 바꾸면 요게 될 거고요. 0보다 작가의 니놈의 해가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야? x는 2 이상 5 이하로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해가 줬을 때 부등식 거꾸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근과 계수 관계 이용해도 좋고요. 부등식을 직접 만드셔도 상관없지. 오케이? 자, 이유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필수예제 2번 보시면 자, 실수 구간 전체에서 실수 전체 구간에서 증가는 또는 감소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자, 우리가 일전에도 얘기했고요. 원래 1학기 때 내용인데 앞에 자, 1학기 때 수원 내용에서 뭐 여러 가지 함수들을 배우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 다음에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치? 그때도 다시는 설명 안 한다 그러는데 또 설명합니다. 자, 어떤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문제가 있어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데 그 범위가 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모든 실수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범위를 주면서 그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있었어요. 자, 그에 따라서 우리가 풀이 방법이 달랐지. 범위 없이 모든 실수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뭘 가지고 푼다 그랬어요? 그치, 판별식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범위가 주어지는 경우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그 범위에서만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판별식이 아니라 뭘 가지고 푼다 그랬어요? 최대, 최소 가지고 푼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fx는 fx 필요 없잖아. 그치?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다 그러면 항상 그래프가 어때야 돼? x축 위에 있거나 같아야겠지. 여기까지. 그치?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지려면 판별식이 이렇게 붕 뜰 때는 0보다 작을 거고요. 여길 때는 접하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표시하면 되겠지.
그래, 요걸 계산해서 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야. 근데 두 번째는 제한된 범위에서 예를 들어서 뭐 x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서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면 된대. 그러면 항상 위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요. 아, 그러면 주어진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그치? 여기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잘랐을 때, 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잘랐을 때, 그치? 그때 무슨 값이? 여기서의 최소값을 찾으시면, 그렇잖아. 이 범위 안에서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안 봐도 제일 작은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0보다 당연히 크지 않을까요? 그치? 반대로 f'(x) 뭐지? 최소값을 찾으시면 되는 거야. 반대로 뭐 주어진 부등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에 범위를 X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러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주어진 구간에서. 그럼 그때 누구야? 최대값을 보면 되지. 제일 큰 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안 봐도 0보다 작을 거라고요. 그치? 그러니까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즉 범위가 주어진 상황에서는 반드시 뭘 가지고요? 최대 최소, 그 범위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자, 너는 더 이상 이제 설명 안 할 겁니다. 그럼 자, 이 내용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그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오케이. 자, 함수 fx가 실수 준체 구간에서 증가해야 된대. 그럼 뭐야? 증가해야 되니까 f'x가 얼마가 나와야 되니?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야겠지. 그럼 당연히 f'x로 가면 f'x는 미분하면 3x 제곱 플러스 6ax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뭐 해야 돼? 아, 너희 그래프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져야 되니까 너희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판별식 쓰면 되겠지. 너희 판별식은 4분의 d는 b 프라임 제곱 9a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3a 제곱 플러스 a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a로 묶어내면 3a 플러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찾는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미친 거 아니야? 미안합니다. 우리가 찾는 a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0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구해지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지. 판별식은 잘해요. 그치? 자, 이거는 실수 전체 구간에서, 그치? 실수 전체 구간에서 감소해야 된대.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그치? 그럼 또 역시 뭐야? 미분해서 그때의 판별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지. 되겠니? 오케이. 자, 실수 전체 구간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그치? 판별식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면 된다는 거야. 됐지? 그럼 다음 유형은 뭐겠어요? 그 다음에 제한된 범위에서 성립하는 부등식 문제 나오겠네. 자, 그 넘어가에 앞서서 여기 문제 보시면 유제 6-3번 보시면 어때? 요런 표현 있지? 그 구간의 이면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뭐야? 증가의 증이었잖아. 그래,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럼 딱 f'x가 뭐 하면 된다고? 0보다 크다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야. 되겠지? 같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 유대 4번 보시면 또 무슨 표현 나오고 있어? 역함수를 갖기 위한 있지. 다 까먹었냐? 자,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지. 그치? 얘는 기억을 하셔야지, 상식으로. 자, 역함수를 갖기 위한 조건. 역함수의 존재 조건은, 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배웠어요? 그 함수가 무슨 함수여야 된다? 1대1 대응이어야 한다라고 배웠지. 그래서 역함수의 전제 조건은 1대1 대응이란 말하고 같은 말이야.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이 된다는 얘기 다른 말로 뭐겠니? 그치?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거나 또는 계속 내려가는 증가 또는 감소 함수여야 된다는 얘기야. 구간 전체에서 감소 함수나 증가 함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 세 개가 뭐야? 같은 편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어떤 함수가 역함수를 가질 조건은 1대1 대응이라는 얘기고요. 그 함수의 그래프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형태를 띠겠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이 문제도 결국 뭐라는 얘기야? 역함수를 갖기 위한 뭐야? 계속 증가 또는 감소한다는 뜻이니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에요. 자, 둘 중에 어느 건지는 직접 문제를 보고 풀 수 있을 것 같아. 자, 실제로 도함수를 한번 구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6이에요. 자, 그럼 네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고요. 작거나 같을 수도 있는데 지금 너의 최고창 계수가 지금 뭐야? 양수지. 그럼 그래프의 모양이 어때요? 아래로 블록하잖아. 아래로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모양인데 항상 x축보다 밑에 있을 수 있니? 없니? 없잖아. 따라서 너는 뭐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부등식은 존재할 수 있겠지.
네가 이렇게 그려진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항상 x축 아래쪽에 그릴 수가 없잖아. 즉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선택지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치? 오케이. 그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반배씩 써가지고. 자, 그 다음에 필수에서 한번 보시면 이번에는 뭐야? 주어진 구간에서 증가 또는 감소하기 위한 조건이야. 구간이 있을 때야. 제한된 범위가 있을 때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있니? 그치? 여기에서 증가하라고 했어요. 그지? 그러면 이 구간에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주면 되는 거야. 이 구간에서. 그지? 이 구간에서. 여기는 요 구간에서. 그러면 뭐야? 그러면 우리는 이 구간에서 뭘 찾아서, 이 구간에서 f'x의 뭘 찾아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뭘 제일 작은 최소값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 최소값마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겠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자, f'x를 한번 구해볼게요. 밑에 가서 1번 f'x로 가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a고요. 자,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뭘로 바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게요. 오케이. 자, 따라서 너희 그래프 어떻게 생겼냐? 위로 블록하고요. 그치? 여기 대칭축이 얼마가 되겠어요? x는 4가 되겠네. 자, 근데 주어진 범위가 어떻게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니까 여기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가겠냐? 여기 3까지 이렇게 가겠지. 자, 이 구간에서 뭐야? 최소값을 찾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자, 사실은 열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만약에 최소값이 있다라면 여기쯤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1 부근에서 최소값이 나타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은 얼마인데요? 집어넣으면 얼마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9예요. a 마이너스 9. 그러면 최소값은 없지만 최소값으로 가정할 수 있는 a 마이너스 9가 결국은 뭐 하면 되는가? 0보다 크거나 같아주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0보다 크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a 마이너스 9가 최소값은 아니야. 이 주어진 구간에 마이너스 1이라는 x값이 없기 때문에 a 마이너스 9라는 함수값도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엄밀히 말하면 a 마이너스 9보다 조금 더 큰 함수값부터 시작하겠지. 근데 a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당연히 그보다 조금 더 큰 값도 당연히 0보다 큰 값을 갖겠지. 그지? 그러니까 a-9가 최소값은 아니지만 a-9를 최소값으로 가늠하고 풀어도 괜찮겠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 거는 똑같이 또 뭐 할까? 미분 해볼게요. f'x는 자 3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3이 되겠어. 그치? 근데 자, 너도 어떻게 하려니까? 그 구간에서 최대 최소. 그치? 요런 구간에서 감소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 구간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이 구간에서의 f'x가 얼마야 된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요 구간에서. 그치? 그러면 당연히 이 구간에서 뭘 찾으면 돼? 이번에는 최대값을 찾아주면 그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주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성립하겠다는 얘기야.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서는. 뭐가 문제인데 그래프를 그렸더니 아래 블록한 폼을 쓰니 이렇게. 근데 대칭축을 봤더니 대칭축이 왜? A 값 때문에 대칭축이 정확하게 안 정해진다고요. 대칭축이 정확하게 안 정해진다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 위에다가 1부터 2까지라는 구간을 표현해야 되는데 1부터 2까지가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지? A 값 따라서. 근데 1부터 2까지가 또 어떻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A 값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양쪽으로 이렇게 걸쳐서 A 값이 있을 수 있다고요. 구간이 1, 2가. 그치? A가 뭔지 안 정해졌기 때문에 A 값이 어떤 값을 갖는지에 따라서 주어진 1, 2라는 구간이 위치하는 자리가 다르다고요. 그치?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했나 앞에서는 A 값의 범위를 나누어서 A 값이 어떤 범위일 때는 1, 2가 이렇게 연두색처럼 찍히고요. A 값이 어떤 값을 가질 때는 1, 2라는 구간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찍힐 거고요. 또 A가 어떤 값을 가질 때는 1, 2가 노란색처럼 찍힐 수도 있겠네. 다 나누어서 푸는데 자, 그러면 시간이 엄청 걸리고 복잡하지. 자, 우리 지금 뭘 찾는 거야? 최대값을 찾는 거야. 왜? 아니 모든 함수값이 다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최대값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모든 함수값을 다 확인하기 귀찮으니까 최대값만 대표해서 찾겠다는 거지. 그러면 봐봐. 여기 보시면 자, 녹색처럼 1, 2가 구간이 표시되면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겠어? 1에서 나오겠지. 1에서. 핑크색처럼 구간이 표시되면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겠어? 2에서 나오겠지. 그 다음에 노란색처럼 표시되면은 1일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2에서 최대값이 나올 수도 있겠지. 결국
뭐가 어떻게 되든 간에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겠냐? 1 아니면 2에서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걸 최대값을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 뭐 구간을 나누기보다는 그냥 1과 2에서만 다 둘 다 확인해 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1 아니면 2의 최대값이니까 F'1도 확인하고요. F'2도 확인해서 둘 다 뭘 만족하면?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뭐가 됐든 간에 나머지도 다 0보다 작거나 같을 테니까. 그치? 그럼 F'1은 얼마니? F'1은 6-2a가 되겠고요. F'2는요 12 15-4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따라서 여기서는 a가 3보다 크거나 같고요. 여기서는 a가 4분의 15보다 크거나 같대. 자,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누가 더 크니? 니지. 따라서 a는 4분의 1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풀어주시면 돼. 굳이 정확한 최대값을 찾기 위해서 범위를 나누는 쓸데없는 짓은 안 하셔도 되는 거야. 그치? 어차피 둘 중에 하나라면 둘 다 확인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야.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앞에서 본 것처럼 구간이 있을 때랑 구간이 없을 때 우리가 그 뭐 증가 감소를 판단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야. 그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요.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증가 감소에 대한 내용은 마치겠고요. 자, 다음엔 이어서 함수의 극대극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뵐게요.